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불매 운동이 확산되며 일본을 찾는 관광객은 줄고 제주도와 타이완 등 근거리 여행지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베이코리아는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일본 항공권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싱가포르와 타이완 항공권은 같은 기간 매출이 각각 52%, 38% 증가했습니다. 또 마카오와 홍콩도 매출이 증가했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는 129%의 매출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옥션의 제주도 호텔 매출은 지난해보다 131%나 성장했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 관세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 등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국회에 낸 자료를 통해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수입 차질이 우려되는 850여 개 품목의 수입 업체에 관세 납부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일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우대 혜택이 폐지돼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강력 반발했습니다. 화충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우를 하는 것은 WTO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소 기록을 38개월째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의 2019년 5월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5월 출생아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00명, 9.6% 감소한 25,3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38개월 연속 같은 달 기준 최소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양시장이 어제 급락을 딛고 오늘은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코스닥도 1.5% 안팎의 급등세는 이어가고 있는데 상승폭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실적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2분기 영업이익이 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5.3%의 놀라운 성장률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또 녹십자 MS는 2분기 영업적자입니다. 3억 8천만 원. 전년 대비해서는 그래도 77.31% 개선이 됐다라고 올라오고 있고요. 실적 시즌 지금 한창입니다. 하츠의 2분기 영업이익은 6억 7천억 원. 지금 전년 대비 9.3% 증가했고요.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일동홀디스 2분기 영업이익이 6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 상승합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제철 2분기 영업이익 발표됐습니다. 2,32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실적보다는 수급에 의해서 어제장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이 무려 4% 급락이었는데 오늘은 절반도 돌리질 못합니다. 1.5% 안팎의 급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불안합니다. 이 정도밖에 못 오르다 보니 굉장히 불안하고요. 오르는 면면을 본다면 조금 더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급 자체는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어제자에서 놀란 개인들이 오늘 상승장에서 좀 정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국 관련 종목들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 일본 규제에 따라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업종들, 종목들이 오늘 무더기 상한가가 나오는데 쌍방울도 오늘 상한가에 진입해 있고요. 모나미도 또 올라가고 있고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선주 또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데지 컴바인 20% 내외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무래도 섬유 소재 관련해서 더 이득이 올 것이다라는 이유에 오늘장에서 이렇게 무더기 급등 상한가가 나오는 모습인데 일단 동전주들도 오늘 급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잘 보면 이 종목들이 오르는 것보다는 그동안 많이 내린 실적이 기반이 되는 우량주들이 올라줘야 하는데 이 올라줘야 하는 종목들의 반등세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 자체가 크게 오르지를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심리적으로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습니다. FOMC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그 후에 어느 정도의 발언이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올 것이냐, 이 부분 FOMC 보고 가야 되고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가기에서의 상정이 8월 2일입니다. 이게 만약에 실제로 현실화된다면 이달 말이면 당장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고 850여 개 품목에서 직접적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이벤트가 이번 주에 결정되고 몰려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심리적으로 이렇게 불안하고 거래량도 적어지고요. 작은 수급에도 이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뭐 결론적으로 보자면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야 하고 어떤 이슈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일부에서 체크하겠습니다. 시황부터 짚어보죠. 코스피가 2042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전해드린 대로 지금 큰 폭의 상승이 안 나옵니다. 2040선 지금 공방 벌이고 있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뭐 장중에 2040선 아래로 내려오기도 했는데 위아래로 요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2044, 밑에는 2033, 뭐 상승권역에서 계속 움직이긴 하지만 큰 폭의 상승도 아니고요. 박스권에서 답답한 움직임입니다. 어제 낙폭에 비하면 이 정도 오르는 게 성에 찰 리가 없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수급도 외국인만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는 수급, 외국인들이 이끌어주는 시장, 반갑긴 하지만 수급 강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기관이 지금 매도 포지션입니다. 투심만 사고 연기금도 오늘 283억 원이나 팝니다. 그리고 개인이 놀랐죠. 1,056억 원이나 팔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어제 급락했던 종목들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올라오는데 뭐 어제 되돌림 폭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2%대로 올라오고 현대차가 약보합권, LG화학도 보합권밖에 안 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자, 면면을 보시면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네이버, 신한지주, 포스코 모두 올라오긴 하는데 상승폭 제한적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 정도 수준까지 15위까지가 좀 확 올라와 줘야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심리가 좀 살아날 텐데 수급이 이 정도까지 받쳐지지 않는다는 게 시총 상위주만 봐도 딱 나옵니다. KB금융 약보합이고요. 나머지 종목도 올라갑니다. 기아차만 나홀로 지금 2.68% 비교적 강하게 선방을 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 봅니다. 어제 4% 급락 마감했던 코스닥 오늘은 630선은 회복을 합니다. 1.82% 급등이긴 한데 어디까지 좀 올라가 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 역시나 오늘 장중에 622부터 630까지 요동치면서 올라오긴 합니다. 계단식으로 올라오는데 이 계단식 흐름에서 개인들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수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개인별 종목들 조금 오르는가 하면 내려오고 그동안에 개인들 또 손절매하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손실이 커집니다. 이런 장에서는. 그러다 보니 쉽지가 않고요. 결국에 630선은 도달을 했는데 장의 질이 좋지가 못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 1,561억 원 강하게 매수해줍니다. 개인 또 매도 물량 굉장히 많고요. 기관 13억 원 팔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투자와 연기금은 사주는데 뭐 그렇게 많이 사주진 않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보시면 헬릭스미스만 좀 많이 올라가면서 시총 4위 지금 지켜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다. 메디톡스는 오히려 하락 전환했네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펄어비스 2.3% 오랜만에 상승하면서 16만 원대는 지켜주고요. KMW 오늘 혼조세입니다. SK머티리얼즈 4%의 급락, 그리고 슈젤, 스튜디오, 드래곤 상승합니다. 하지만 상승폭들은 다 크지가 않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파라다이스가 오랜만에 급등하고요. SFA 상승폭 큽니다. 원익 IPS, 제넥신까지 모두 올라가는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이 3%의 급락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81원 80전인데 크게 움직임은 없고 원화 강세가 오랜만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뭐 엄청난 급락 이후에 오늘 시장에서는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슈로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아무래도 지난 거래일 워낙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과 더불어서 일단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좀 상승을 주도했던 점 등이 그래도 우리 증시에는 좀 반도체 업종을 필두로 한 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여지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여전히 그렇지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상승폭 역시도 좀 제한적인 모습이긴 한데요. 일단 오늘 반등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일 급락 이후에 사실 오늘의 이런 코스닥 시장의 이런 반등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사실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오늘 약반등으로 갔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난 거래일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권이라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높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반등에서 일단 좀 요인을 좀 살펴보자면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IT 대형주들 상승세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시장이 좀 어려운 점과는 좀 다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대적으로 주가가 견조했던 점 다들 아실 텐데요. 일단 이런 IT 대형주들의 주가 향방이 오늘을 뿐 아니라 당분간 이들 주가의 향방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론 실적 측면에서는 사실 기대해 볼 만한 요인은 적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들 IT 대형주로서의 수급이 좀 몰리는 점 등과 더불어서 주가 추이도 역시나 견조했던 점 등은 실적보다는 시장 대표주로서의 인덱스 측면이 좀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외 업종 내에서는 최근 주가 추이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종목들을 추리는 전략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는 낙폭과에 따른 반등도 있긴 하지만 그간 그 주가 추이가 좀 견조했던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종목을 보시기보다는 그간의 시장이 어지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종목군들 가운데 반등이 오늘 시장에서도 지속이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종목군들이 있지만 몇 종목만 예로 좀 들어보자면 자동차 업종 내에선 현대모비스와 만도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그 외 업종 내에선 삼성 SDS 그리고 네이버 등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측면 등이 부각되고 있다는 측면 좀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시장에는 주목할 만한 이슈들, 대외적인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볼까요? 네, 지난 거래일 하락 요인 중에 일부 좀 작용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WTO 개도국 지위 특별대우 철회 이 주장 관련한 이슈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개도국 지위 특별 대우를 철회하겠다라는 주장, 간단하게는 보자면 우리나라 역시도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라는 점 등이 전일 시장 하락 요인으로도 일부 좀 작용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결론만 보자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농산물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 영향이 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농산물을 제외한 그 외 품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개발도상국 특혜를 우리나라는 역시 주장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WTO 개도국 지위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등은 특별히 영향을 줄 요인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국내 GDP에 미치는 영향 역시도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농산품 같은 경우 국내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약 1.2%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점만 본다면 큰 영향보다는 심리적인 이슈로만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례로 일본 관련 이슈를 좀 보자면 간단히는 일본 관련 이슈로 해서 우리나라 GDP 감소분이 약 5%대 수준까지도 감소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는 점과 비교해 봤을 때 일단 이 WTO 개도국 지위에서 변할 수 있는 수준이 1% 미만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시장의 하락 요인으로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일단 농업 관련주들에 있어서는 이슈가 될 여지가 계속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 반등은 나오긴 하지만 농업 관련주들로 꼽혀지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협 이슈를 제외하고 본다면 차후 상승을 제약할 여지는 좀 있다라는 관점, 즉 상승이 더 나올 여지가 좀 적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농업 관련주들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대응으로 시장 대응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농업 관련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대리님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오늘 시장 상황이 지금 지수는 오르고 있는데 사실 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애국 테마주만 소위 말해서 지금 급등이 올라오고 있고 무더기 상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참여자들은 이 부분을 그럼 공략을 해야 되나 이렇게 또 솔깃할 수 있고 눈길이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애국 테마주 공략은? 네, 애국 테마주 공략 사실 지금 타이밍에서는 신규로 매수하기는 당연히 부담스럽습니다. 네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사실상 따라가려면 아직 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러한 기대감을 선반영했다라는 측면에서는 현재 시장에서 이런 애국 테마주들에 대한 시장의 그런 포커스는 이미 그 주가로 이미 거의 100%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국 테마주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계속 고민해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애국 테마주 내에서 종목이 갈 수 있는 걸 찾는 확률보다는 일단 애국 테마주를 제외하고 뭐 이런 대외 내외적인 이슈가 좀 덜한 뭐 예를 들자면 종목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일단 뭐 결제 관련주들이라든가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을 만한 종목군들로 재편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국 테마주 지금 상황에서 소위 얘기해서 뭐 신규로 편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니 뭐 전자결제주들이나 좀 눈을 돌려서 주변을 바라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연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참 이진우 소장과 얘기할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 상황이 진짜 안 좋아요. 지금 그래도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네. 질이 영 안 좋아서. 질이 안 좋아요. 예, 어제 아마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오늘 그렇게 낙폭이 만회가 안 됐을 것 같다라는. 지금 뭐가 올라서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오른 거죠? 그냥 애국 테마주들. 애국 테마주들? 예, 그래도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어제 2% 빠진 종목들이 뭐 0.7% 올라오고 네. 나머지 대부분 애국 테마주들이 메우고 있어서 네. 잡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FOMC를 일단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금리 인하가 0.25%는 거의 확실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후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안 내리면 이상한 상황이 왔죠. 큰일 나죠, 안 내리면. 7월 중에만 하더라도 뭐 예. 심지어 50bp까지도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워낙에 미국의 경기 좋고 지표 좋고 실적 좋고 뭐 주가도 사상 최고치 경신 중이고 뭐 이런 와중에 50bp 그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우선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뭐 지금 이제 10년 만에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 어쩐다 하는데 글로벌 모니터에서 아주 예쁘게 그림이 정리되어 있어서 그대로 캡처해 왔습니다. 네. 지금이 계단식으로 올라왔던 네? 10년 동안 쭉쭉쭉쭉 올라왔던 이거. 자, 이게 지금 이제 2.5 그렇다면은 나머지 한번 보실까요? 제일 아래쪽 초록색 예. 뱅크 오브 재팬 오늘 통화정책 회의 있었죠. 거의 요즘 BOJ 통화정책 회의는 한때 우리 금통위 같습니다. 있었나 싶을 정도로 뭐 더 내놓을 것도 없고 또 시장의 관심을 유발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두 나라를 한 번에 보내시는데요, 이렇게? 뭐 그렇게 예. 그거 한 거죠. 정책 여력이 알린다는 얘기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오렌지색은 20이라고 돼 있죠. 네. 20이 디파짓 퍼실리티. 즉 그러니까 레피 금리는 리파이낸싱 기준금리는 우리가 0이라고 알고 있지만 정책 금리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예측은 금리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우리 많이 듣고 있는 스위스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75. 와, 맡기면 저만큼 돈을 내고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 뭐 이런 식인데, 그래 너무 이렇게 되니까 갭이 크죠. 예. 자, 그러면 이쪽은 내린다. 그러면 이 친구들도 같이 뭘 더 따내야 된다. 여기는 25bp를 얘기하지만 여기는 이제 10bp, 5bp 뭐 예.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100kg가 넘는 사람이 감량해갖고 한 1, 20kg 빼는 거 하고. 예. 70kg가 5kg 뭐 빼는 한 거하고 60, 다르죠. 70kg가 5kg 빼는 건 또 다르죠. 그쵸. 예. 그만큼 그런 상황이고. 자,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누구나 생각하는 그거 갖다가 마켓 포인트에서 정리해놨는데, 예. 요 작은 글씨는 이겁니다. 쿼터 포인트 인트레스트 레이트 컷이니까 쿼터 포인트가 25bp죠. 예. 이거는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를 얼마나 내릴까? 혹시나 50bp? 혹시? 그 다음에 성명서에서 제일 첫 문장을 첫 패러그래프를 나오는 경기에 대한 전망.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래야만이 그러면 좀 더 내리겠구나 하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뭐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만 다음 금리나 여부에 대한 힌트가 나올까 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가운데 그게 나올고 그다음에 QT 양적 긴축이죠. 양적 축소 대차대표 정상화에 변화를 줄까. 지금 애초에 밝힌 바로는 3월 달에 밝힌 바로는 9월 말 가서 이거 중단하기로 했는데 이거 갖다 조금 더 일찍 당긴다? 뭐 그렇다면 시장으로서 좋아는 하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이 카드를 갖다가 택하기에는 연준의 이른바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그다음 의외로 이게 신경이 이걸 이번에 많이 보네요. 만장일치일까? 아니면 반대표가 나올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 의외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이름도 아예 뭐 실명이 거론됩니다. 에스트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 여자분, 유명한 그 매파죠.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여기도 아주 전통 있는 매파입니다. 그래서 통상 한 명 내지 두 명이 이렇게 반대표를 던진 경우는 있는데 이번에는 뭐 분위기가 월가 기사를 읽다 보면은 혹시 3명까지 나올 수도 그렇다면 이제 조금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다음번 분기에서는 조금. 그다음에 이제 뭐 포인트는 또 그거고요. 시장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결국 관건입니다. 지금 보니까 FOMC 이후에 결국 우리 목요일 새벽에 뉴욕장 아마 포지션 많으신 분들은 그날 잠을 좀 설치셔야겠죠. 잠 못 주무실 것 같아요.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게 참 트럼프 대통령이 누가 보면은 이게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랑 같은 분일 정도로 굉장히 지금 압박을 심하게 넣어요. 금리 대폭이나 해라. 이렇게까지 또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나선 거거든요. 뭐 연준 압박한 이유는 대선이랑 또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뭐 추론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조금 왜 똑같은 얘기를 또 올렸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CNBC는 이런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인즉슨 누군가 뭐 이 중에 한 명이겠죠. 나는 걱정되는 게 시장의 불들이 상승론자들이 강세론자들이 counting too much on Fed. 연준에 너무 기대를 걸고 있다. 너무 기대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연준한테 뒤통수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시장에 은근한 경계감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의식한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거 제가 자료를 만들 때가 2시간 전이니까 18시간 전이겠네요. 지금 EU하고 중국은 이거 오늘 저 뉴스에도 많이 이렇게 회자됐던 그 트위터 아닙니까? 훨씬 더 금리를 낮추고 펌프 머니 인투 데어 시스템 이 표현을 좀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쓰는 얘기입니다. 돈을 갖다가 막 펌프로 넣어준다고 막 밀어 넣듯이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말을 써내요. Making it much easier. 자, 그들의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물건 팔아먹기 쉽도록. 근데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낮은 와중에 연준은 does nothing.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적게 한다. 비교적. 안 좋다. too bad.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분이 덜 풀렸던 것 같아요. 한 2시간 있다가 또 올립니다. 한 2시간 있다가 또 올리는데 이런 거예요. 연준은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많이 올렸다. 이게 늘 하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 QT, 퀀티티브 타이터닝 이거는 완전 빅 미스테이크였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지금 완전히 우리 미국을 갖다 뽑아먹고 있다. 이런 표현. 여기 이지피컨 완전 호구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호구되고 있다. 그래서 왜 EU가 왜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그렇게 하려고 했다. 뭐 차이나도 그렇고. 그런데 연준은 전부 잘못된 결정만 해왔고 스몰 레이트 컷은 충분히 하지 않다. 금리 인하 폭이 적어갖고는 안 된다. 뭐 그러고 나서 끝에 가서는 어쨌거나 우리는 이긴다. 뭐 이런 표현이죠. 왜 저랬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동안에 트위터를 통해서 연준을 압박했던 내용이 있어요. 큰 차이 없거든요. 그렇죠. 수사 문구들도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적게 올려서는 안 된다 하니 아마 조금 분위기가 보고됐는지도 몰라요. 0.25bp 다음에 또 막 좀 미뤄지고 막 이런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미뤄진다든지 25bp는 하긴 하는데 뭐 반대하는 연준 인사가 한 2명 되는 것 같아요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분위기가 나오니까 또 한번 다 잡으려고 한 거 아니냐 하는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까 이 트위트에 이게 재밌습니다. 왜 다른 나라들은 EU나 중국이 금리를 낮추고
뭐 돈을 갖다가 막 펌프질을 해서 막 집어넣고 해서 이 표현을 쓰냐 말이죠. 물건 팔아먹기 편하게. 그렇다면은 은근히 지금 환율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대충 치다 보니까 말이 저렇게 이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은 저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 연준이 금리를 갖다가 동결하고 간다는 것은 이거는 전쟁이죠. 대통령과. 그렇죠. 대통령과 전쟁이고 시장에도 상당한 어떤 충격이 클 수가 있고 25P 그 이후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전히 또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하는 그 전통적인 그 비율을 그걸 갖다가 구사한다면은 예. 바로 그 다음날 나오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주말에 나오는 고용 지표 이게 또 좋게 나오면 또 시장은 이 웃기는 지표 좋게 나오면 시장이 좀 뜨악해지는 그쵸. 이상한 분위기가 되는 거죠. 기껏 내린다고 했는데 네. 두 개가 고용이랑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네, 건데 그러니까. 그걸 무시한 게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만물 연준론을 외친다. 연준 발악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네. 50bp 낮추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볼 때는. 지금 대놓고. 분위기가 대놓고 그런 건네요. 예, 근데 아니면 하다못해 다음번에도 내릴게라는 어떤 확신을 언지를 주던가. 주든지 예. 네, 뭐 그런 정도의 요구 같아요. 아,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기대에 어긋나면 시장이 조금 부러질 확률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우리는 네.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일본을 봐야 되잖아요. 네. 지금 뭐 점입가경이라는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은데 네. 수위가 세져요. 세지고 뭐 있죠. 규제 확장이 어디까지 될 것이냐 이 부분을 계속 봐야 되는데 전면전이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고 서로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양쪽 다. 대화가 없죠. 네, 지금은. 애초에 시작이 예. 뭐 삼척동자도 다 알고 다 아는 게 뭔가 이렇게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그때부터 어그러졌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일본도 무리수라 할 만한 이런 어떤 경제 제재를 갖다가 카드를 들고 나왔고 예. 그 이후에 진정성 있는 어떤 대화나 외교로 해결하겠다는 의지 없이 강대강으로 부딪히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쯤 되면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 주먹 다짐을 하다 보면은 내가 비록 저 게임이 안 되는 그거라도 저놈한테 두 방 맞고 나면 한 방이라도 때리고 싶어지거든요. 격투기 선수들 보세요. 딱 보면 벌써 이렇게 전적으로 보나 딱 올라와서 한 1, 2분 뛰는 거 보면 게임 벌써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약해 보이는 선수가 악다구니를 쓰면서 조금이라도 때리고 의지를. 싶어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일본 관련해서는 글쎄요. 지금 뭐 계속 뉴스의 흐름을 추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양쪽 다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분위기 같고 거기에 이제 그거 하죠. 또 미국은 딱히 중재를 서고 싶어하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SNS에서는 온갖 소설이 지금 쓰여지고 난무하죠. 있습니다. 그 SNS 제작자의 이념과 성향과 소신, 철학, 평소 생각에 따라서 완전 시각은 달라질 수 있다. 정반대로 그런 걸 보고 그냥 정신적으로 위로만 받고 있어 갖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진짜 왜 실용 외교라는 말을 쓰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양국 다 외교라는 게 실용적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서로 피를 흘리면서 결국 뭘 원하는 것인가? 진짜 무시무시한 무슨 다른 그림이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그 이상의 어떤 전개는 뭐 저의 전문성도 따르지 않고 또 짐작일 뿐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는 일본 측에서도 지금 어떠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일본도 전향적인 태도를 필요로 하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은 뭐 서로. 자꾸 과거 얘기하면서 뭐 네. 얘기했었는데 왜 그때는 안 받아주고 지금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 일본도 전향적으로 좀 나올 필요가 있고 그래야 말씀해주신 대로 서로 피 흘리는 더 이상의 그 전면전이나 확전이 없어야 될 텐데 네.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애초에 상대를 갖다가 이 기회에 죽이겠다고 나온 게임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굉장히 순진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그래서 안 얘기고. 안 예. 풀리는지도 모르고요. 이게 8월 2일에 그 가기에 상정이 되거든요. 화이트리스트 배제한다가 8월 네, 2일자면 네.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돼버리면 가기에서 네. 이 월말 정도면은 실제로 실행이 돼서 예. 최소 850여 개 품목에는 이게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되면은 영향이 온다는 거거든요. 뭐 아무래도 안 좋겠죠. 뭐 거기서 뭘 좋은 향후 좋은 쪽으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라고 할 만한 뭐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 이상 뭐 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네. 미국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얘기는 참 이제 금요일 지나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사실 이게 그러시죠.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되면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차라리 근데 오늘 이거 기업 경기 실사지수 한은에서 나왔길래 이거 같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한번 확인만 해보시죠. 네, 보시죠. 한국은행 자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제 빨간색이 제조업 업황 BSI, 비즈니스 센티멘트 인덱스쯤 되겠죠. 자, 7월 달에 73으로 전월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다음 달 전망도 한 4포인트 전월 대비 하락했다. 비제조업도 2포인트 하락, 다음 달도 3포인트 하락. 어쨌거나 떨어지고 있다. 추세가 그런 상황인데 그다음 이게 더 안 좋으네요. 표가 나와 있는데 6월, 7월, 8월 이렇게 변하는 거 보니까 지금 6월에서 7월 오면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별 차이 없죠. 다음 달도 뭐 한 78 정도 별 차이 없는데 이게 지금 70에서 66 그리고 다음 달에 64로 뚝. 수출과 내수 가운데 내수가 71에서 66 그러다가 다음 달에 64. 그래서 중소기업하고 내수기업이 더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어려울 때는 없는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었다는 걸 이번 하는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버틸 힘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조금 더 없으니까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건데 이게 그래서 이게 미국, 일본을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하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도 연준만 지금 계속해서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WTO 개도국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뭐 중국 타겟으로 한 거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우리까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또 농업 부문에 타격이 클 텐데 이게 왜 그런 거고 이게 제외되면 우리한테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인지 좀 알아볼 수 있나요? 우선 중국이 아직도 WTO에서 2010년에 WTO 가입돼가지고 지금까지 아직도 중국이 개발도상국이라고 맨날 G2 그러면서 2등 나라인데 개도국이에요? 심지어 우주 굴기까지 꿈꾸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직도 개도국 어떤 수혜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은 좀 그거 한 데다가 그래서 아마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한 것도 그런 거겠죠. 또 중국 특유의 그거 있지 않습니까? 왜 여기저기 할 것 없이 꼭 미국하고 뿐만 아니고 어디든 약속은 해놓고 그냥 마냥 질질 끌면서 잘 안 지키고 자기들 이속만 챙기는 거.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왔겠습니다만 그러는 와중에 이제 여러 개가 같이 묻어서 가는 와중에 우리 한국도 포함됐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도 포함됐다는 건데 그런 걸 갖고 또 예를 들어 여기다가 어떤 정치적인 배경 이런 걸 갖다가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거죠. 지금 뭐 미국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한국이 뭐 이렇게도 뭐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농산물 얘기만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 조선일보 기사에서 가져온 그겁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뭐 참깨, 쌀, 고구마, 마늘, 보리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관세를 갖다 이 정도까지 부여하니까 적어도 대여섯 배 비싸지니까 그렇죠. 수입 가격에다가 관세를 이만큼 때리니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거 갖다 마음껏 못 때린다. 뭐 관세를 완전히 없앤다는 건 알겠지만 뭐 싼 제품에 조금 관세가 낮아지면서 우리 국산품보다 싸다 싶으면은 뭐 또 그걸 살 수도 대체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런 거에다가 WTO 자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무역 분쟁이 이렇게 미중 간에 뭐 할 것 없이 지역별로 다 무역 분쟁이 우리 한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2022년 경제 전망하니까 이렇게 실제 GDP 감소율이 뭐 아세안 다음으로 우리 한국, 중국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떨어지는 식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러니 좀 그거죠. 이것도 중국 입장에서도 그런 거죠. 오늘 뭐 상하이에서 장관급 실무 협상 열린다고 합니다만. 그거 뭐 트럼프 대통령 말하기를 중국 쟤들 보니까 2020년 즉 내년에 선거 끝나고 나서나 뭘 하자고 할 그때까지 지연 작전을 펼 것 같고 그래서 나보다 말랑말랑한 민주당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내가 재선되고 나면은 득달같이 와서 사인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이 그럴 거야라기보다는 저는 그걸 갖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저거구나. 대충 내년 재선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간다 이런 그런 상황이 됐죠. 우리 투자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미중 무역 그리고 뭐 한일 관계, 브렉시트 맨날 뉴스를 틀면 나오고 무슨 경제 채널 틀면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는 하는데 딱히 그것 때문에 시장이 뭐 흔들리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 재료 자체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다들 무뎌지는 그런 감이 있는데 그냥 하나의 상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미중 무역이 타결된다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제는 뭐 거의 그런 많이 안 하죠. 상황이죠. 예. 그리고 너무 이미 여기까지 와갖고 양쪽 다 체면이 손상될 정도로 굽힌다는 것은 예. 애초부터 시작이 단초가 잘못 거죠. 끼어진 예. 어떤 미중 무역 전쟁 그런 한일 갈등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시장은 그걸로 가는 거죠. 자체적으로 얼마나 이제 실적과 지금 뭐 앞선 코너에서도 끝부분에 보니까 애국 테마주 얘기가 나오겠는데 예. 그거 얼마 가겠습니까? 얼마 가겠으며 그 와중에도 아직도 힘이 있다는 거 보니까 뭐 테마를 잡아서 아직은 이게 하루 이틀 테마는 아니고 좀 한참 가도 되는 테마다라고 이제 세력들이 생각을 하나 봐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가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그리고 오프닝에서 정덕 앵커 말씀하신 질이 안 좋은 거죠. 지금 지수에서 반등 그 성격이. 네. 그러면 뭐 이제 마지막 질문일 네. 것 같은데 어제는 이유가 없는 하락이었잖아요. 사실 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종합적으로 나오는 것 예, 같아요. 딱히 예. 호재가 없고 네. 그냥 심리적으로 밀릴 때까지 밀리고 있는 건데 예. 환율이나 기타는 괜찮잖아요. 아직 뭐 여건이. 네. 이걸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는 그나마 우리 환율은 당국에서 여기서 환율까지 길길이 뛰어버리면은 싶어서 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죠, 이런 환율은. 네. 예. 뭐 또 당국 소나기에서 놀 수 있는 시장 규모고요. 예. 하루 뭐 50억 불짜리 시장 갖고 놀라면 갖고 노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누가 봐도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도래한다면은 당국도 물러서야 되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동안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지적해오면서 언급해왔던 승부가 이제 FMC 이후로 나야 되는 거죠. S&P 500 지수 월간 차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자, 첫째는 금융위기 이후 낙폭에 1.618배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열었고 지금 2.618배라고 하는 어지간한 그렇죠. 거기 알고리즘에 다 입력되어 있을 저항 예. 구간이에요. 여기에 와 있고 이 패턴이 약간 메가폰 탑이라고 하는 좀 찝찝한 과거의 숱한 어떤 주요 변곡점에서 나타났던 그런 추세 하락, 추세 반전 패턴의 가능성 예. 그리고 기술적 보조 지표의 이 매도 다이버전스 거래량이 이르기까지 이 얘기는 지금 이거는 FMC에서 정말 F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걸 연다면은 그림도 희한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뭐 분석이 필요 없는 그냥 가는 장인 거예요. 버블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고 우리 코스피는 지금 어제 이 선이 무너지나 정도였는데 이 선을 갖다 이제 단기 추세선을 갖다 올라오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죠. 자, 지금 어제 짱대 음봉이 나오고 예. 오늘 요 음봉 안에서 이렇게 양봉이 보이죠. 예. 교과서에서 말하는 상승 뭐 잉태형, 배아형 뭐 이런 얘기하는 캔들입니다. 예. 자, 2번 있었는데 어떤 경우 이때는 통했던 거예요.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이런 게 나오니까 결국 제대로 된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때는 완전 무너졌네요. 작년 10월 달에 제롬 파월 그 시장 무너뜨린 그 이후로는 여기서 나오고 해서 한 일주일 버티나 싶었는데 결국 못 견디고 더 떨어지는. 예. 그래서 모든 기술적 분석이 그렇죠. 100%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두 개의 가능성을 다 열어두시죠. 뭐. 결국 FMC 이후에 이 선마저도 무너지느냐. 그래서 진짜 우리 2000포인트라고 하는 심리적 지지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1985포인트 어라운드에서는 더블 바텀 만들었잖아요. 예. 여기 이 구간에서는 2000에서 1985 여기서는 어떻게 하든 막 매물 소화하고 뭐 급한 매물 털고 그리고 그 다음을 모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다 무너지는 쪽으로 해서 조정의 폭이 깊어지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메가폰 탑도 모르겠고 다이버전스도 모르겠고 어쨌거나 이거는 무조건 가면 돼라는 그것을 갖다 뉴욕에서 보여준다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반등 모색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동안에 하도 미국과 우리가 디커플링을 하는 와중에 안 좋은 쪽으로는 상관관계가 높고 좋은 쪽으로는 상관관계가 떨어지고 해서 지금으로서는 어쨌거나 조금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결과 보고 대응하십시오. 네. 최소한 FOMC만큼은 보자. 예.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제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